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경찰의 최근 다양한 이슈들 중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와 이 범죄 피해자 지원 그리고 회복적 경찰 활동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생소한 개념이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경찰에서 다양한 트렌드라든가 각종 변화에 굉장히 이 좀 이게 혁신적인 그런 면인데 이러한 것들을 한번 같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는요, 우리가 경찰법이라는 이 경찰의 조직과 경찰의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경찰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경찰관의 임무에 따로 범죄 피해자 보호라는 개념이 없이 아무래도 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 즉 범인들을 그러니까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거나 아니면 진압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수사하는 여기 즉 범죄자에 대해서 주로 초점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최근에 경찰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바뀐 다양한 법률에는 범죄 피해자 보호도 경찰의 굉장한 중요한 역할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에 경찰이 어떻게 보면 좀 소홀히 했었던 범죄 피해자를 중심으로 모든 사고의 전환을, 인식의 전환을 하게 됐고요. 따라서 오늘 같이 살펴볼 범죄 피해자 보호라든가 또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활동, 즉 이러한 것들이 바로 피해자의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 중에서 생명과 신체를 또 더 나가서 심리적인 것까지 보호해주는 이러한 신변 안전을 확보해주는 것, 또 범죄 피해자 보호뿐만이 아니라 범죄 피해자를 지원해준다고 그러면은 어떠한 금전적으로나 아니면 물론 금전적이라고 해서 경찰이 직접 주는 건 아니지만 연계시켜줄 수 있으니까 안내해줄 수 있으니까 이러한 다양한 경제적인 지원까지 포함을 해서 가능하면은 조속하게 이 범죄 피해자들이 빨리 이미 벌써 범죄는 발생을 했으니까 이 범죄 피해 사실로부터 빠르게 회복해서 원상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원상 회복할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을 경찰에서 최근에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부터는 회복적 경찰 활동이라는 개념이 들어왔는데 이 회복적 경찰 활동이라고 하면은 바로 범죄 피해를 회복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상 회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피해자와 그리고 가해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같이 생활하고 있으면 공동체가 있으면 이 공동체 이러한 즉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이 객체들에 대해 가지고 대상들에 대해 가지고서는 함께 좀 긍정적인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시면은요. 일단 먼저 경찰이 계속해서 범죄 피해자 보호, 범죄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뭐 조금씩은 노력해 왔지만 체계적인 노력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러한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 즉 인프라를 먼저 구축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경찰청 내에 범죄 피해 보호 담당관실이라는 걸 먼저 만들었어요. 즉 이제는 경찰 내에서도 범죄 피해자를 전담하는 기관이 생긴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체계적으로 범죄 피해자의 신변 보호라든가 말씀드렸던 심리적인 지원 아니면 뭐 경제적인 지원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에 범죄 피해자와 관련되어 있는 전담 경찰관을 과거보다 2배 가까이 현장 인력을 확충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아예 전문 인력 자체도 새롭게 채용을 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피해자 심리 전문 요원이나 위기 개입 상담관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 피해 심리 전문 요원이라고 하면은요, 심리학을 전공을 했거나 또는 심리학 경전, 그러니까 심리학을 전공을 했거나 또는 위기 개입 상담관 같은 경우에는 심리 상담과 관련되어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선발을 했습니다. 자, 물론 이들의 신분은 그렇죠. 경찰관으로서 활동을 하고 위기개입 상담관 같은 경우에는 일반직으로 임기됐지만 실제로는 일반직으로 임용이 되고 난 다음에 각 지방청 즉 경찰청에 배치가 돼가지고 위기시 여기에 개입을 해가지고서는 상담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지원해주거나 피해자를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실제 경찰 공무원이 된다라고 하지만 경찰 공무원 직렬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순경이나 아니면 특채를 통해서 이러한 범죄 심리 전문요원처럼 경장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경찰의 입직 경로 중에 이렇게 일반직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일반직은 신분 자체는 경찰관이 아니죠. 왜냐면은 임기제 일반 공무원이니까. 그죠? 하지만 이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경력을 가지고 나중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 심리 전문 요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쪽 범죄 피해와 관련돼 가지고 좀 더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다양한 심리적인 분석이 필요한 특별 채용이 있을 경우에 이 경력을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죠. 일종의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범죄 피해와 관련되어 있는 심리 전문 요원이나 위기 개입 상담관 등과 같은 전문 인력들을 채용을 해서 이 범죄 피해자를 보호해주고 지원해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경찰이 그동안 각종 수사 단계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공판 단계까지 피해자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었어야 됐는데 사실 그동안 부족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반영을 하기 위해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중심의 각 지방청에 범죄 피해 평가 제도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 평가 제도를 통해서 각각의 케이스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고 이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 주로 가해자가 실제 구속 단계에 있거나 아니면 가해자가 재판을 통해 가지고 양형 단계에 있을 때 피해자의 의견을 이 보고서에 담아 가지고서는 반영을 시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되면은 두 가지 효과가 있죠. 첫 번째는 이 가해자 자체도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얼마나 피해자가 고통받았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양심의 가책도 느낄 수 있고 재판 과정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두 번째는 범죄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범죄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그리고 이 보고서가 나중에 그 구속 단계라든가 아니면은 재판에서 공판 과정에서 양형 단계에서 반영이 된다고 하면요.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심리적으로 그동안 억압받았었고 굉장히 억울한 면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그러한 측면도 있잖아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원상 회복의 한 부분으로서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범죄 피해 평가제도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문가들 있죠. 이 전문가들이 피해자 면담을 통해 가지고 범죄 피해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나 아니면 사회 경제적으로나 어떤 피해가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서는 명확하게 다 조사를 해서 이거를 보고서에 담아 가지고선 수서 기록에다 같이 넣어 가지고선 보내는 거잖아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경찰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실제로 피해자들이 이러한 조사라든가 아니면은 늦게까지 조서를 꾸미고 이렇게 할 때에 여기에 따른 여비를 지원한다라든가 관련해서 더 필요한지 있는지 더 필요한 게 또 내지는 조사 과정에서 다 답변하지 못한 게 있으면 그 이후로도 추후 조사를 해서 전화상으로라도 그 의견을 청취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 모니터링하는 이러한 활동들을 과거에는 경찰에서 그것까지 다 신경을 못 썼는데 이제는 전담 전문 요원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또 위기개입 상담관들을 통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편 우리가 과거에 무슨 TV나 영화에서 얘기 나왔었던 것처럼 마치 범죄 피해가 발생을 하면은 피해자들 또 내지는 증인 보호 프로그램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는 이 사람들을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만들어준다 이런 거는 불가능하지만 최대한 경찰 입장에서는 범죄 피해자 또 내지는 범죄를 최초에 신고한 사람 신고자 그죠? 신고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피해를 입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고를 할 수가 있고 신고를 통해 가지고 아주 중요한 그렇죠 사건의 단서와 관련된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변 보호를 할 수 있는 조치를 현재 경찰에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할까요? 네, 바로 이러한 신변 보호 내지는 비밀 보장이 명확해야지만 신고자들도 마음 놓고 신고를 할 수 있고 피해자들도 피해 사실에 대해서 거짓없이 모두 다 100% 있는 그대로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비밀 보장이 되지 않거나 신분 보호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말 그대로 자기가 그 신고 내용에 대해서 아니면 피해 사실에 대해서 다 조서를 꾸며서 했는데 나중에 그 가해자가
신고자를 알고 또 내지는 피해자한테 와서 보복범죄를 할 수도 있잖아. 그러한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철저하게 신변보호 정책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있을지 모르는 피해를 방지를 하는 겁니다. 뭐 대표적인 것들이 스마트워치를 제공을 해가지고 스마트워치로 항상 그 사람의 신변에 대해서 확인을 하거나 계속해서 통신을 통해가지고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체킹을 하는 것도 있고요. 주변에 CCTV를 설치를 해주고 CCTV 모니터링을 통해서 혹시 수상한 사람이 배회를 하고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할 수 있고요. 또 정말로 TV나 영화처럼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은 임시 숙소를 제공해 주는 방법.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해서 피해자들의 상황에 고려한 일종의 맞춤형 신변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한편 실제 피해자가 뭐 여러분들도 범죄 피해를 직접 당해본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내지는 내가 범죄 피해자가 됐다라는 가정하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제는 제일 중요한 게 더 이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피해를 당했다라는 사실 자체도 사실 뭐 기억에서 완전히 잊어버릴 수는 없지만 최대한 이런 것들하고는 동떨어진 원래 삶으로 되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클 겁니다. 자, 이 원래 되돌아오는 거는 사실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그 중간 과정에 있어서 뭐 상담이라든가 다양하게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심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경제적인 지원 또 우리가 젠더 이슈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가정폭력이라든가 아동폭력에 의해 가지고서는 희생된 내지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가해자였었던 이 폭력 범죄자로부터 경제적인 독립이, 사회적인 독립이 가능해야지만 정상생활로 되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이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 즉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심리적인 안정과 또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뭐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들을 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선발했었던 전문 인력들이 있죠. 그래서 뭐 범죄 피해 심리 전문 요원이라든가 위기 개입 상담관들 이러한 사람들이 중간에 투입이 돼서 개입이 돼가지고 응급하게 필요할 경우에 심리적인 지원을 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만약에 이 이후에도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는 뭐 더 이상 무서운 곳은 가지 못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그 다음서부터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성인 남성하고 같은 공간에 있으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이거는 일종의 어떤 그 이후에 새로운 증후군 같은 게 생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그 사건을 모두 다 일일이 애프터 서비스를 해줄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전문 상담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부의 전문 상담 기관으로 연계를 시켜주는 게 경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개입을 하지만 그 이후로라도 계속해서 일종의 애프터 서비스 차원에서 계속해서 장기적인 어떠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 했었을 경우에는 이러한 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경찰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가 범죄 피해를 당한 이후에 또 신고자도 마찬가지고요. 제일 먼저 일선에 도착해서 사건 현장에서 직접 피해자와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경찰입니다. 우리가 실제 형사사법 단계에서 보면은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검찰에서 기소를 하고 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난 다음에 교정기관에서 그 사람의 형 집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4단계의 수사, 기소, 공판, 그리고 법집행과 관련되어 있는 교정 요 단계 내에서 제일 먼저 이 국가공권력하고 범죄 피해자가 부딪히는 것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 단계인 경찰하고 최일선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 최일선에서 만나게 되는 이 경찰에서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나오는 검찰 단계, 그 이후에 나오는 법원 단계, 그 이후에 나오는 교정 단계 여기에 물론 뭐 교정은 직접 이 범죄 피해자하고 관련은 없지만 교정기관에서도 만약에 정보를 해준다고 그러면 이런 건 가능하겠죠. 지금 당신한테 범죄를 저질렀던 그 범죄자가 여기에 지금 계속 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려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뭐 몇 년 뒤에 출소를 하고 나면은 그 이후에도 계속 전자발찌를 통해 가지고서는 보호관찰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보들로 인해서 스스로 안심을 할 수가 있겠죠.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소위 말하는 형사사법 단계 내에서 가장 최일선이 있는 게 바로 경찰이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형사사법 기관 더 나아가서 뭐 이들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 내에 있는 각 기관들하고 중요한 사건이 있었을 경우에 최대한 범죄 피해자가 조속하게 회복하고 일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종합적인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0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다양하게 응급 심리 지원이라든가 맞춤형 뭐 회의를 한다라든가 뭐 각 기관으로 아까 연계해 준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지원 연계를 하기도 하고 기타 경제적인 지원 같은 경우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새롭게 보시는 내용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뭐 최근에 경찰의 중요한 이슈로 다 들어온 게 바로 이 회복적 경찰 활동이라는 겁니다. 자, 회복적 경찰 활동은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경찰이 하고 있는 역할에서 완전히 패러다임을, 완전히 인식을 전환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은 경찰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 잘 수사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잘 벌받을 수 있도록 수사 기록을 만드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일단은 사건이 발생을, 물론 사건 발생하기 전에도 예방 활동을 하죠, 경찰이. 자, 하지만 사건이 발생했다 하면은 핵심은 경찰의 관심사는 바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였다는 거예요. 즉 가해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서 이러한 형벌을 받기 위한 수사 서류를 준비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경찰에서 이 기존에 있는 형사사법 시스템하고는 다른 새로운 갈래가 터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바로 초점이 범죄 피해자한테 맞추는 겁니다. 자, 그동안 범죄 피해자는 어떻게 보면은 이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약간 소외가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이후에 기소 단계에서도 범죄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서 이러한 피해 사실이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은 이 피해 사실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수사 기록과 맞춰서 이거를 가지고서는 기소에 활용을 해서 결국은 검찰에서도 관심사는 범죄자였습니다. 그죠? 범죄자가 한 행동이 핵심이었어요. 무슨 행동을 했는지는 일종의 피해자가 마치 목격자처럼 증언해주고 그 뭐 사진을 첨부하고 이걸 가지고서는 확인을 한 거죠. 뭐에 대해서? 범죄를 한 그 가해자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관심을. 재판이야 당연하죠. 그죠? 재판에서는 누구를 재판하는 거예요? 범죄 피해자가 가가지고서는 이 사람 꼭 사형시켜 주세요 라고 하지만 그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역시 재판 단계에서도 관심은 뭐예요? 과연 그 범죄자가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가 관심이었습니다. 교정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이제 범죄 피해자라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핵심이 가해자만큼 중요한 게 피해자도 중요해졌어요. 즉, 피해자가 가능하면은 피해자가 이 형사사법 이 체계에 이왕이면 같이 참여하는 게 제일 좋지만 또 참여를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참여를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공통적으로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게 바로 범죄 피해로부터 빨리 벗어나서 원상 회복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회복적 경찰 활동의 핵심 목표는 뭐냐? 즉 범죄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해서 그 사람한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최대한 범죄 피해자가 가능하면 완벽하게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원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경찰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이거를 일종의 과거에는 응보적인 사법이라고 해서 죄를 저질렀으니까 그거에 대한 응보주의에 입각을 해가지고 죄값을 받는 응보주의에 입각을 해서 형사사법을 했다고 그러면 이제는 이거를 회복적 사법이라고 합니다. 회복, 초점이 누구예요? 피해자죠. 그죠? 그래서 이 회복적 사법 입장에서 경찰 또 그 이후에 형사사법 체계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물론 그 전에 회복적
형사사법제도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어디에 있었었냐면요. 예, 재판 과정에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일종의 이런 게 있었던 거죠. 뭐예요? 재판 과정에서 바로 화해 권고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해 권고 제도는 형사 조정, 그러니까 형사 조정이라든가, 물론 검찰 단계에서 형사 조정이 있긴 합니다만은 뭐 형사 조정이라든가 아니면은 법원 단계에서 화해 권고가 있었을 경우에 피해자하고 가해자하고 둘 간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로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또 그거에 대해 가지고서는 자기 죄를 모두 다 인정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다짐을 하고 등등등에 대해서 피해자 입장에서 받아들여 준다 그러면은 뭐 양형을 감형시켜 준다라거나 뭐 그게 일종의 우리가 TV나 드라마에서 보면은 일종의 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들이죠. 내지는 주변 사람들이 탄원서를 제출해서 이 사람이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정말 그때는 실수한 것 같습니다. 최대한 이런 식으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조정제도 입장에서도 소위 말하는 뭐 쌍방폭행이 있었는데 서로 합의를 본다 뭐 이런 유사하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 형사조정제도나 아니면 화해공고제도가 아예 없었던 거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경찰 단계에서 있었던 게 아니라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바로 검찰이 기소를 하는 단계나 아니면은 이미 재판이 시작이 돼서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기에 앞서 가지고서는 이러한 사건이 이러한 조정이 있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는요, 중간에 경찰이 수사 다 했죠. 검찰이 기소 다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제 재판이 열리는 거는 이미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몇 달 뒤에 이 재판이 일어난 겁니다. 이미 너무 늦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자, 하지만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은요, 그 다음 날서부터 바로 그 사건 직후서부터 굉장히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초창기 단계에는 전혀 피해자를 고려를 안 했다라는 게 그동안에 솔직하게 경찰의 그동안에 이 태도였었기 때문에 여기에 직접 경찰이 개입을 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적 경찰 활동이라는 것을 도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경찰이 시작 단계에서부터도 조정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경찰이 정말로 이런 거에 개입을 해서 조정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의문을 느끼실 텐데 네,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 회복적 경찰 활동이라고 하면은 회복적 형사사법 제도라고 하면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적이 뭐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즉 이 회복적인 상호 조정 내지는 회복적인 이 형사사법 제도를 통해 가지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자기가 피해 입었다라는 사실에 대해 가지고서는 사과를 받고, 그죠? 또 더 나아가서 이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다라는 재발 방지에 대한 다짐을 받고, 또 금전적으로나 아니면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었으면 피해에 대해서 빨리 원상 회복을 받고, 뭐 더 나아가서 뭐 경제적인 지원이나 사회적인 독립까지 지원을 받고, 이렇게 되면은 이미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100% 원상 회복은 어렵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이 사실에 대해 가지고서는 잊고 정상 생활로 되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점에서 검찰이나 아니면은 법원 단계에서 너무 늦다라고 생각되니까 경찰이 직접 2019년부터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등 중요한 경찰서를 대상으로 해서 회복적 경찰 활동에 대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참여했었던 피해자나 가해자의 80% 이상이 결과에 만족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만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누가? 피해자가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앞으로 점점 더 확대해 나갈 건데요. 주로 조정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조정 내용에 주로 재발 방지 약속이라든가 또 진심 어린 사과라든가 아니면 피해 사실에 대한 금전적인 변제 같은 게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요, 실제 피해자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빨리 원상 회복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점도 하나 달라지는 게 있죠. 뭐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가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기가 한 게 큰 잘못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에 대한 사과를 받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 더 이상 이러한 범죄 피해는 나한테 일어나지 않겠다라는 신뢰나 확신이 드는 순간 이 사람한테는 진짜 100%는 아니지만 최대한 현 상황에서는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에, 왜냐하면 더 이상 이런 범죄 피해는 발생하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직접 중간에 경찰이 개입을 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게 내용을 프로세스로 나눠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되겠지만 아닙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자, 두 연인간이 있는데 연인간 사이에 만약에 데이트 폭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데이트 폭력이 정말로 그냥 연인이 깨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인이 한순간에 실수다라고 생각이 돼서 둘 사이에 있었던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만약에 회복적 경찰 활동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 그러면은 둘 사이에 데이트나 아니면 연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한번 넘어갈 수 있는 일로 둘 다 당연히 동의를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경찰이 중간에 개입을 해가지고서는 이러이러한 일이 확신이 된다라고서는 양쪽에 모두 다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신뢰를 얻은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그 이후에 그럴 일 없겠지만 혹시 이런 사건이 또 발생했었을 경우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가해자도 알고 피해자도 아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한번 저지른 이러한 사건 사고에 대해 가지고 더 이상 2차, 3차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 가해자, 범죄자가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이후에 안심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대표적인 사례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몇몇 사례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학교 폭력 케이스나 층간 소음 케이스가 있습니다. 학교 폭력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학교 내에서 선배와 후배 사이에 일어났었던 거예요. 여기에 SPO가 학교 전담 경찰관들입니다. 학교 전담 경찰관이 개입을 해가지고 가해자, 피해자, 그리고 아직까지 미성년자니까 고등학생들이니까 부모들까지 이 회복적 경찰 활동에 같이 참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 피해 보상이야 당연하거니와 앞으로 잘 지내겠다라는 것에 대한 약속 이행을 하는데 이게 과거에는 경찰이 굳이 개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였었죠. 그죠? 하지만 여기에 직접 개입을 해서 고소를 생각했었던 피해자 부모까지도 모두 만족을 해서 관계 회복을 시키고 더 이상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약속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층간소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층간소음도 보면은 윗집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었을 경우에 아랫집에서 항의를 하는데 항의하는 케이스가 서로 과격하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간혹 뉴스에서 한 번씩 보는 것처럼 대형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가해자와 피해자 더 나간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이 아파트 공동관리 사무소들 있겠죠. 그죠? 이 관리 사무까지 함께 개입을 해가지고서는 여기에서 더 이상 이러한 피해를 주지 않고 또 항의하는 방법 자체도 더 이상 과격한 항의를 않겠다. 이러한까지 모두 다 약속을 해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결국 이게 아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찰의 가장 최근에 새롭게 바뀐 패러다임, 새롭게 경찰 활동에 새로운 혁신으로 들어온 이러한 회복적 경찰 활동이라는 새로운 이슈인데 이게 아직까지는 시작 단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경찰에 입직을 하고 나면은 이게 전국에 70개나 아니면 150개 이러한 수준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경찰 단계에서 또 모든 수사 단계에서 합의를 볼 수 있는 또 내지는 이렇게 직접 경찰이 개입을 해서 피해자들을 보호해주고 원상회복을 조속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이제는 그때 되면은 보편화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특히 자치경찰제가 되면 더 그럴 수 있겠죠. 왜? 그 자치체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회복적 경찰 활동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경찰이 중간에 들어가서 우리가 변호사도 아닌데 개입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하겠지만 포커스를 초점을 피해자한테 맞춘다 그러면은 피해자가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이고 재발 방지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뭐 금전적이나 경제적인 피해 보상을 다 받고 난 다음에 더 이상은 이제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겠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그로 인해서 안정감과 평안함을 더 넣는다 그러면은요 경찰이 충분히 개입할 수 있다라는 요점 여러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경찰이 새롭게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피해자 보호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경찰의 변화니까 꼭 한번 기억해 두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